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은 후쿠오카 여행기를 올려요. 해외여행으로 처음 영상을 올리는데, 올리게 된 이유는 가장 간단한 건 제가 후쿠오카를 갔다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 여행, 그러니까 여행, 우리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긴 하지만 단체 여행을 통해서 버스를 타고 아침에 뭐 일어나세요,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뭡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모일게요, 그런 여행보다는 개별적으로 호텔을 잡고 항공권을 구매를 해서 렌트카를 빌려서 다니는 것도 괜찮다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기획을 했긴 했어요. 그런데 이 여행 유튜버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막상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혼자 가는 게 제일 정확히 양질의 영상을 신경을 써서 찍을 수 있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긴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몇 가지 찍지는 못했지만 이런 식의 여행 방법도 있다. 이게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셔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나라는 거, 그런 것들도 충분히 식구들끼리 가는 거에서는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더 저렴하고 정말 여행의 목적에 맞는, 정말 푹 쉬다 온다든지 그런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쿠오카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렌트카 항공권은 미리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 같은 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두당 20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데 20만원이고, 문제는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제일 작은 차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싸게 했습니다. 40만원에 풀케어 다 되는 거, 보험에서 풀케어 다 되는 보험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 나면 조금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아마 다른 유튜브도 많이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공항에서, 그건 렌트카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버젯으로 했습니다. 버젯으로 해서 그 창구마다 조금씩 방법이 틀리긴 한데, 우린 셔틀버스가 와요. 저희 도착했습니다, 예약자인데, 그렇게 전화기로 연락만 하면 픽업을 와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차를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요타 렌트카나 그런 쪽 렌트카 회사에 한국어 지원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해서 어떡하나. 요즘 그리고 자동 번역기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런 여행하는데, 특히 제 주관은 그렇거든요. 돈을 쓰러 가는 데서는 언어가 안 통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행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언어가 잘 되면. 하지만 일반적인 여행에서 내가 일본말을 전혀 모르는데 혹은 영어를 모른다고 그렇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돈을 쓰러 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운전이 핸들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까. 네, 솔직히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운전석을 중앙선을 끼고 운전을 한다라는 그 개념만 머릿속에 좀 넣어 보시면 처음에 잠깐 어색하고, 물론 깜빡이 넣으면서 유리창을 많이 닦게 됩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헷갈리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저희가 첫날 뭐 저렴하게 가자는 게 목표였는데 첫날 후쿠오카 쪽 시내 쪽 호텔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거의 금액이 50만 원대더라고요. 3인 기준 50만 원이라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첫날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료칸이라고 하여튼 작은 료칸으로 예약을 해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예약을 해서 첫날은 가고 있어요. 첫날 같은 날 거의 뭐 무리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장면을 찍은 게 꼬지집이죠. 꼬지 전품목 100원이라고 써놨습니다. 보통 후쿠오카 가보니까 꼬지는 200엔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000원. 간단하게 환율 계산하겠습니다. 2,000원인데 저기는 전품목 100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뭐 한번 찍어 본 거예요. 사실 일본에 가서 뭐 우동을 먹네 모미를 먹네 그런 것은 워낙 기본적인 거고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스시 그리고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야끼도리, 야끼니쿠. 그러니까 꼬지나 고기 구이 그 두 가지 뭐 그 정도만 먹고 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맛집을 찾아가거나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상 그냥 대충 어디를 가나 다 맛있어요. 특이하고 그리고 일본 요리 음식 자체가 워낙 짜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맛이라는 그 깊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우리하고 좀 틀려요.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도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다는 보장도 없고 쓸데없이 줄 서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눈에 보이면 들어가자 그런 주의로 먹었기 때문에 뭐 훌륭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본 갔을 때는 뭐 1600원대 갔기 때문에 정말 뭐 음료수 하나 사 먹기도 조금 이거 돈이 얼만데 뭐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은 좀 부담이 없이 이번에는 갔다 와서 요즘 격세지감이죠. 일본을 싼 맛에 간다는 그런 것 그리고 뭐 일본이 거리는 깨끗하고 뭐하고 어떻고 뭐 발전했고 선진국이다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크게 느낀 적은 없어요. 뭐 일본의 뭐 오사카 같은 데가 또 뭐 밤에 가보면 담배꽁초 뭐 노상방뇨 그런 걸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좀 환상을 심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나은 점은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은 점도 있다. 정이 없어요 얘들이 좀. 그리고 늘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절함 뭐 친절함긴 한데 오사카 쪽에 갔을 때는 솔직히 친절한 척 하면서 뒤로 인상을 찌그리는 걸 몇 번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냥 그 일반적인 표면이지 정말 마음속에서까지 친절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첫날은 지금 첫 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식구들끼리는 이거 뺑뺑이 초밥이라고 그러는데 회전 초밥집에 갔어요. 지나가다가 이것도 뭐 어디가 맛집이더라 찾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한 1200원에서 1000원 사이 그리고 정말 참치 조금 비싼 거 1300원 정도 그러니까 1300원 맞죠? 130엔이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초밥들은 1000원 여기가 뭐 좀 싼 체인일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이런 퀄리티 초밥을 한국에서 먹는다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계산할 때 4,500원 냈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이죠. 근데 개수를 몇 개 먹었냐면 우리가 좀 먹는 편인데 그냥 정말 배부를 때까지 먹었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키오스크도 한글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도 밥 먹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곽으로 그 호텔로 가기 위해서 60km니까 거리가
가까운 건 아니죠. 후쿠오카 쪽에서 60km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일본에서 운전하는 건 제일 문제는, 지금 제가 빌린 차는 도요타 야리스라서 차가 작은 데다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렌트료 한 40 정도, 4일 동안 40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에 10만 원이거든요. 문제는 일본에서 다닐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고속도로예요. 내비도 한글 지원이 다 됩니다. 나중에 영상 조작법을 잠깐 올리겠지만 한글 지원이 돼서 그냥 우리가 차에 달려있는 내비로 이용해서 길을 가는데 꼭 무료 도로로 다니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여행이라는 게 천천히 운전하면서 구경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급하게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고속도로 들어가면 뭐 기름값이고 렌트료고 그런 거는 아주 우스울 정도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 잠깐 한 40분 정도 고속도로를 탔어요. 키로수는 30km 정도 되나? 그랬는데 그때 모든, 그러니까 한 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아무 생각 없이 내비 가자는 대로 갔다가 위에 몇 번 올라가면 도로비가 꽤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 외에는 기름값 같은 거는 4일 내내 타고 한 3만원 정도, 한국 돈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3만원 정도. 호텔이 지금 가는 데가 15만원이었어요 1박에. 그러니까 후쿠오카 쪽에 50만원이었으니까 지금 이 하룻밤 선택으로 거의 자동차 렌트로는 건진 거죠. 그래서 뭐 이 선택이 사실 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아, 일본에 이런 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몇 번 가봤던 것 중에 조금 놀라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걸로 쓸데없이 숙박료에 과다하게 드리는 것,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뭐 일본에 어떤 방이 싸요, 캡슐 호텔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죠. 특히 식구들끼리 가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데서, 고급에서 못 자더라도 퀄리티 있는 데서 좀 자고 그런 개념의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50만원 좀 심하다 싶어서 외곽 쪽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날이 제일 재밌잖아요. 제일 이국적이고. 그래서 드라이브 겸 뭐 이런 식의 호텔을 잡았어요. 그리고 뭐 편의점만 가도 뭐 퀄리티가 좋더라, 그런 거는 대부분 뭐 유튜브나 그런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뭐 편의점도 들렸다가 뭐 이렇게 식당도 갔다가 그러면서 하루는 무리 안 하고, 지금 전당포는 몇 군데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촬영이 금지기 때문에 뭐 영상을 아예 애초에 찍지도 않았고요. 한번 며칠 뒤에 간 거는 한번 잠깐 찍은 게 있는데, 그것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올려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일본의 도로를 외곽 쪽으로 이제 빠져 나가는 느낌이 조금 미국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한국하고는 그게 틀려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자동차 대리점이 많이 나오면서 식당들도 큰 게 나오고, 뭐 전형적으로 제가 미국 쪽이나 그런 쪽에 갔을 때 구성이 느껴져요. 도시만 다니면 이걸 몰라요. 자, 이게 문제의 첫 번째 숙소 료칸인데, 이게 해가 져가지고 잠깐 찍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놀란 게 화장실이 없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 뭐 샤워 시설이 공용입니다. 방 안에 없어요. 이게 지금 뒤에, 나는 여기가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세면대 하나 달랑 있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런 복도 따라가는 것도 되게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여인숙 스타일인데 아마 이 건물 연도가 여인숙, 우리나라 여인숙보다 좀 더 됐지 않나 싶어요. 카페트 같은 거는 색이 바라다 못해 아예 털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붉은색, 원래 붉은색 카페트입니다. 보시면 은색으로 반짝이는 게 보이죠. 저게 털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화장실은 공용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괜찮았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13만원을 줘서 너무 싸다고 하는데 하여튼 주말 가격이 13만원이면 싼 건 맞아요. 지금 이게 목욕탕으로 가는 건데 료칸이라고 하면 목욕탕 시설이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놀라운 게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걸 뭐 솔직히 얘기해서 남녀 혼탕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이게 웃기는 거예요. 식구들 중에 여자분이 있으면 이게 불안해가지고 보초를 써야 돼요. 밖에서. 보면 풍경은 이국적이죠. 이국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3만원에 주말 가격 뭐 싸죠. 근데 보시면 이 거울에 저런 프린팅 같은 게 우리가 되게 70년대 80년대 우리 목욕탕 해요. 이 선풍기도 보이시죠? 옛날 그 선풍기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레트로하다 뭐 그런 얘기들은 본인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뭐 저는 참 선풍기는 게 원래 고장이 잘 안 나는 거니까 그렇죠. 저 탕은 저렇게 덮어놨는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저도 샤워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예요. 첫날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일단 뭐 구독 좋아요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은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다음 편도 하여튼 시간 빨리 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이제 시내로 들어갑니다.